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리턴즈의 요만수입니다. 예,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회에 거쳐서 초등학생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을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최근에 있었던 한 학교 가정 통신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성의 두 가지 측면, 섹스와 젠더 이해하기, 젠더 감수성의 정의와 중요성 알기라고 사실상 젠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학부모들 중에 일부가 이 젠더에 대한 문제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강하게 항의를 해서 강의 자체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젠더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쵸.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벌어졌는데도 교직원 선에서 관리가 안 되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막은 그런 어떤 사건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젠더 성교육을 하겠다고 나선 분이 김경아 강사라고 돼 있는데 진료와 소명 연구소 팀장님이신데, 진료와 소명 연구소도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단체가 나쁘다라고 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마 여기도 네네. 김경아 강사께서 젠더 교육을 한다는 거를 모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분의 주요 이력을 보니까 모르시네. IBF 한국 기독학생의 편집 감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특이한 거죠. IBF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모가 크죠. 대학생 예.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김경아 강사님의 강의 후기를 올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강의 후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자료화면 나갑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섹스, 성별, 성관계, 젠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성 등 제가 새 아이 엄마지만 설명을 들으며 정말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기 전에 저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정확한 성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 앞에서 성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하고 성 역할을 보여주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아이의 성생활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해요. 아이의 성생활을 인정해 줘야 된다? 아이가 성생활을 그다음 충격적이네요.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초등 고학년이니까 뭐 한 5, 6학년 4, 5, 6 정도? 예.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같이 해볼 수 있는 걸 하나 제안했는데 섹스 키트 만들기입니다.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위한 준비물이죠. 파우치에 콘돔, 피임약, 입세정제, 돈 등이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4학년 들어있어요. 돈이 뭐 같으세요? 돈이 뭘까? 혹시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돈은 모텔비. 아이랑 같이 그러니까 애한테 네가 성관계를 충격적이네요, 진짜.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할래도 네. 갑자기 성관계를 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엄마 아빠가 싸주는데 성 준비물이죠. 콘돔, 피임약, 입세정제, 돈은 모텔비. 그러니까 이게 참 IBF 간사 출신인 분이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밑에 보면 김명아 강사님의 추천 도서 목록이 나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의 빨간 인문학, 돌직구 성교육 등이 있는데, 청소년의 빨간 인문학은 말 그대로 빨간 책이죠. 혹시 나 대표님 빨간 책이 뭔지 아세요? 빨간 책 하면 예. 좋진 않은 책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음란물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글쎄 나 대표님 그 세대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세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김경아 이 네, IBF 네. 저는 간사님이 88학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알죠. 88학번 이 빨간 책을 뭘 연상한지,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도색 책이에요. 음란 서적. 그러니까 이게 빨간 책 하면은 다들 음란 서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내용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반 애들도 거의 한 60%는 다 돌려서 보고 막 그랬던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책을 모르는 그 어떤 386 세대는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386 세대는 없다. 혹은 뭐 지금 40대 정도도 거의 다 이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유명한 책인데, 네네. 그러니까 청소년의 빨간 인문학도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뭔가 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의 소개는 이렇게 됐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단히 바르고 적절한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교육은 해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하되 섹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든 차단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왔지요.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지금도 금기사항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은 섹스를 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생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 아래 우리 사회는 애써 쉬쉬하고 눈을 감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성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과 함께 성생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게 이 책의 소개예요. 그거 느낌이 좀 굉장히 어떠세요? 충격적이네요. 이게 아이들이 암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기 성애를 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성교육이 잘못된 성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이들한테는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지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너무 앞서가서 미리 정말 아이들의 뇌에 들어갈 수 없는 역량을 지금 너무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성교육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이건 성교육이 성생활 아니에요.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네, 성생활 그냥 캠페인.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그래. 그렇죠. 그게 말 잘해요. 권장.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아, 심각하네요. 예. 이거. 그런데 이분이 네네. 도대체 그래서 어떤 분인가 제가 더 궁금해져 가지고 찾아보니까 네네. 더 놀라운 사실을 본 거죠. 이 김경아 IBF 전직 간사님께서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보니까 사모님. 남편은 IBF 대표 김종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IBF의 그냥 이렇게 간사로 활동하셨다기보다는 네. IBF의 핵심 리더십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의 사모님. 대표를 예. 예.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분은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있길래 참 성경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성 개방 교육을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자꾸 받아서 네네. 이분의 인터뷰를 더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IBF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고 당연히 공개된 겁니다. 네. 예, 읽어드리면 이래요. 심장이야.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쯤부터 거의 끊임없이 연애를 했어요. 마지막 연애마저 처참하게 끝나자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남자를 찾을까? 그리고 왜 계속 잘 안 될까? 묻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성 문제는 제 인생의 핵심 문제 중 하나였어요. 깨어진 연애의 상처 중에는 성 문제도 있었고요.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1, 2부터 거의 끊임없이 연애를 하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이제 자꾸 네네네. 끝나고 처참하게 끝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본인 고백으로도 계속 남자를 찾았다. 계속 잘 안 됐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깨어진 연애 상처 중에 성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젊은 시절 성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여기서 뭔가 좀 힌트를 찾았는데 사실 이 사모님께서 젊은 시절 성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본인이 고백한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복음을 왜곡시킨 건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 날 성 문제가 복음이랑은 부딪히는 거죠. 네. 복음은 분명히 혼절 순결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문장만 보고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 과거 인생을 보니까 아이 그거 뭐 그냥 저기 돈 챙겨가지고 콘돔 해가지고 모텔 가는 게 쉽게 말하면은 현실적인 길이다. 이걸 가르쳐야겠다. 혹시 이런 쪽으로 좀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나 대표님 생각은 그 어떠실까요? 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저는 지금 들어보면 느끼는 게 아이들한테 모텔 갈 수 있는 돈과 어떻게 섹스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뭐 그 가방은 솔직히 아이들 초등학교 때 가방은 소풍 갈 때 가방을 챙기는 거 외에는 부모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책가방, 학교 가는 책가방. 근데 너무 충격적인데 본인이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한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삶을 때 급할 때 이게 필요했는데 필요했는데 네,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놨다가 저는 정말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고 또 성강사로서 이 정말 잘못된 왜곡된 성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것도 크리스찬이나 그러니까 일명이죠. 그러니까 자칭 크리스찬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고 기본 성경적인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올바르고 건강한 성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제 가치관과 너무 다른 분을 지금 들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혼전 순결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성매매업소에 취직하는 여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네네네.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순결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쵸.
나의 그쵸. 모든 허물과 죄와 잘못된 그런 순간들을 지워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혼전 순결을 말할 때 혹시 너희들이 실수로 그게 깨졌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라라고 가르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거지. 네. 야, 그거 어차피 뭐 그냥 다 그런 거니까 이거 가방 챙기고 다녀. 이거는 좀 약간 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참소를 당해서 그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참소를 당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생각이었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현재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강의하는 네네. 걸로 보여요. 이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보면. 괜히 빨간 책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IBF 대표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이력들을 봤을 때 그럼 IBF는 괜찮을까 제가 궁금증이 들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IBF 페이스북 있습니다. 네네. IBF 페이스북 이름이 IBF 대나무 숲이라고 그래요. 대나무 숲. 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Q&A가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 네. 예, 자료화면 나갑니다. 기독교인 남자친구와 교제 중인 자매입니다. 결혼 전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건데 싫어하시나요? 라고 질문 올리니까 답이 뭐라고 달리냐?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IBF 리더까지 하고 있지만 리더는요 대표의 대표 쉽게 말하면 한 캠퍼스의 대표. 저는 현재 IBF 리더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미혼인데 성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고요. 공동체에 대한 저의 마음도 그대로예요. 공동체의 말은 안 했지만 공동체의 말에서 공동체와 멀어진다면 그런 저를 멀리하는 공동체의 잘못이겠죠.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하고요. 성관계를 사랑의 표현으로만 사용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상대방을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돼 버릴 수 있어서 라고 글이 답이 올라왔는데 네네. 야 이게 보니까 이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참 이게 여학생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여학생이고 IBF 한 캠퍼스의 대표인데 한 학생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답을 했다는 게 현재 IBF의 현 주소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현 전 주소냐? 이거 들었을 너무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전혀 기독교식이 또 아니고. 그다음 또 다른 이번에 성소수자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IBF 전반적인 상황을 뭔가 네네.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IBF 페이스북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IBF가 드러내고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한다고 하면 지금도 어려운데 더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소리를 못 내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라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죠. 그런데 네네. 드러내고 지지를 못할 뿐이지만 내부적으로 성소수자 맞아요. 지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지한다라고 공개 발표를 하면은 뭔가 이제 소속감이. 상황이 어려워질 거를 느껴지니까 네네. 그다음 계속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나를 만들어 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우리 간사님들의 현실적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걸 알아요. 즉 간사님 현실적인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까봐 내부적으로 뭔가 동성애 옹호 지지 의견이 확산되고 대세처럼 돼가고 있는데 간사님들 생활에 곤란함이 올까봐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할 뿐이다라는 뉘앙스로 읽혀지고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기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MS는 미셔너리 서포트의 준말로 선교 후원금이에요. 안 그래도 예, 궁금해. 아직도 많은 선교 후원금 후원과 물질적 후원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어른들로부터 재정이 후원되기 때문이겠죠. 즉 재정 끊길까봐 네, 후원금 네, 끊길까봐 동성애 찬성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못할 뿐이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지는 네. 거죠. 오히려 이 대나무숲이 IBF 페이스북 이름입니다. 네네. 오히려 이 대나무숲을 통해 올라오는 동성애와 관련한 글을 중앙회 차원에서 크게 제지하지 않는 것을 고맙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제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지켜보는 듯한 IBF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IBF는 IBF 회원들 네네. 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혐오인지도 모르는 지체들에게는 계속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과 교계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갑자기 바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천히 바뀌어 갈 거라고 믿어요. IBF를 사랑하는 여럿 엘라이는 성소수자 지지자를 엘라이라고 불러요. 여럿 IBF는 IBF 사람들이죠. 네네. 들과 LGBT IBF들이 있으니까요. 동성애자 IBF들도 상당히 있다는 뜻이죠. 거네요. 같이. 여담이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든요. 현 정부가
헌법재판관과 인권위원장까지 차례차례 사회에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는 사람들을 열려있는 사람으로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간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IMF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점차 인식들이 변화되길 바라요. 이 문구를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까지 이렇게 바꾼 이유가 동성애 옹호 혹은 네. 동성애를 상당히 유리하게 법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이 동성애 지지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계속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성운동과 LGBT 최전선에서 운동하고 있는 많은 IMF들을 또한 응원합니다. LGBT 최전선에서 운동하고 있는 많은 IMF들이 있나 보네요. 많은가 보네요. 정말. 예, 많은 MS는 선교 후원금이에요. 많은 MS를 하지 못하는 IMF여서 부끄럽고 죄송해요. 라고 돼 있고 또 다른 글도 있는데 이 또 다른 글은 IMF 최근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이 참 놀래가지고 쓴 글입니다. 네네네. 읽어드리면 이래요. IMF 최근 모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입니다. 학교가 작아 대학에 다니면서 여러 선교단체를 만났고 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선교단체에 속해 있지만 모두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요즘 참 놀랄만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IMF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지를 구독하였습니다. 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이 퍼지면서 IMF 내에서도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페미니즘의 일부 정신에 공감을 하고 교회에서도 남녀의 대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을 보면 동성애, 무성애 등을 적극 옹호하고 퀴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좋다고 생각했던 IMF에 저런 글이 올라오니 혼란스럽습니다. 저것 말고도 혼전순결, 결혼이 전제된 연애 등을 구닥다리 신앙으로 여기는 등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섣불리 추천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민글을 올린 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이 저의 고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표님, 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너무 정말 막 너무 심장이 떨리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게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또 선교 단체까지도 이제는 기독교의 잘못된 가치관으로서 이게 사람이 왜 제가 이제 아이들과 가정예배 드렸을 때 말씀 본 게 뭐냐면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이 가치관과 이 신앙적인 어떠한 부분의 문제가 잘못된 왜곡된 길로 가서 이렇게 이 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체 안에서 정말 기독교의 색깔을 갖고 있는 단체지만 요즘 들어서는 솔직히 종교인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섣불리 제 아이를 맡기기도 힘들고 이제는 제가 성교육 강사가 된 이유도 아이를 제가 직접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또 정말 검증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강의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정말 겉모습만 기독교인 단체에 들어가서 정말 왜곡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엄마의 마음으로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정말 선교단체라고 아, 네. 믿고 맡길 충격적이에요. 수도 없겠어요. 이걸 보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선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이 현실적인 고민을 다음 순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